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색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영구 화장 기법에 사용되는 색소. 색소는 이제 친수성 색소하고 소수성 색소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소수성. 친수성 색소는 말 그대로 물과 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성은 물과 그렇게 친하지 않다. 얘는 좀 뭐 흔들었을 때 물소리가 나거나 뭐 이 정도 색소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소수성 색소는 이렇게 흔들었을 때 잘 흔들리지 않는 색소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수성과 친수성은 엠보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색소를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보 기법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소수성 색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엠버 침에 색소를 깔끔하게 여기 엠버 침이 있어요. 엠버 침에 바늘 끝에만 색소를 깔끔하게 묻히는 것을 색소 커팅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커팅 기술이 가능한 거, 이게 이제 약간 점성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수성 색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엠보 기술은 이 침첨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침첨 기술, 침첨. 이제 전부 한문인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선생님 한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기술이잖아요. 저도 뭐 중국 사람들 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중국 기술이에요. 원조 나라에서 만든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걸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냥 블레이드 그 칼날 같이 생긴 걸로 그냥 시술한다. 이렇게 그냥 마이크로 블레이딩밖에 없습니다.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을 만든 원조의 나라의 용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침첨을 만약에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바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용어를 사용을 할 때 바늘 끝 기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아까 뭐 친수성 색소나 소수성 색소냐 이렇게 만약 친수성 색소다 이러면은 물과 친한 색소, 소수성은 물 성분이 좀 많이 없어진 색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적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침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침이 이 뾰족한 부분, 자 여기 침이 이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침이 뾰족한 부분을 보면서 시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앞전 영상에서도 여기에 엠보침에 색소를 이렇게 듬뿍 다 묻히는 것은 침이 뾰족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에만 색소를 묻혀서 엠보 기법을 하는 것이 엠보 선이 깔끔하게 나온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엠보 이 선기법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소수성 색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수성 색소는 이렇게 팔레트에 이렇게 풀으면 제가 가이드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팔레트에 이렇게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수성 색소는 이렇게 색소 컵에다가 담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엠보 기법을 할 때 여기 손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반지 같은 생긴 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색소를 담아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변칙적인 방법이지 커팅이 안 돼요. 그렇게 컨테이너에 색소를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은 바늘 끝에 바늘 끝에만 색소를 묻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많이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은 컨테이너를 중국 기술자들도 컨테이너를 조금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자기가 감각으로 커팅을 할 수 있고 감각으로 색소를 묻히고 감각으로 선을 찾아내고 이렇게 가능한 분들이야 그게 가능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27년 차인 저도 이 팔레트의 색소를 팔레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엠보 색소의 컬러는 어떤 색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엠보 눈썹 시술을 하러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자, 오셨는데 자연스러운 컬러로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술자 입장에서 딱 들어보면 이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만약에 고객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우스개 얘기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걸 수도 있어요. 왜? 도대체 자연스러운 기준이 뭐냐는 얘기. 자연스러운 컬러라는 이름은 없어요. 무슨 색깔로 눈썹을 만들어 드릴까요?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스러운 색깔요. 아니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런 색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나 기술자나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나 뭐 SNS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시술을 한 거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어떤 기술자가 한 걸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기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분명히 저건 선도 잘 안 이쁘게 만들어졌고 저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분이 그 설명을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쫙 읽어보면은 고객이 어떤 눈썹을 원했는데 자연스럽게 해드렸어요. 이런 설명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건 자연스럽지 않은데 왜 이분이 자연스럽게 썼을까? 그래서 컬러에 대한 이미지는 또는 시술에 대한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그다.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자의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서로 이제 조합을 이루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고객의 머리 컬러가 만약에 다크 브라운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가 이 다크 브라운이죠. 다크 브라운. 자, 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지금 뭐 까만색 머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다크 브라운이나 또는 그냥 브라운. 자, 그냥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 계열로 하시고 계신 분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시술하러 왔어. 뭐 고객의 대부분 아마 70% 정도는 다크 브라운이나 뭐 이런 계열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술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머리 컬러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반전과장 기술자는 여러분들도 이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머리 컬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눈썹 색깔을 맞추려고 할 때는 머리 컬러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참고. 자, 참고만 하시고 머리 컬러 이미지, 머리 컬러 색깔에 눈썹 색깔을 맞추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요즘 뭐 헤어 원장님들이나 또는 뭐 약간 좀 패셔니스트 패션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눈썹을 염색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거는 이제 변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난 털은 검정색 아닙니까? 동양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썹도 오리지널이 검정색이죠. 털 색깔이란 말이에요. 근데 빈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까맣게 안 보이고 약간 그레이 톤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브라운 톤이 만약에 눈썹이 오게 되면 머릿결이 브라운이 오게 되면 기술자들은 일단은 다크 브라운이나 그레이 브라운도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다크 브라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 컬러는 붉은색으로 남을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만약 어떤 색소를 만드는 회사가, 색소 회사가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 컬러로 시술을 하고 6개월 또는 1년이 지났을 경우에 붉게 남지 않는다, 절대로 남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좋은 색소예요. 저도 완전히 그냥 뭐 대량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붉은 눈썹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거나 또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누군가는 분명히 붉은 눈썹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크 브라운과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부드럽게 보이고 고급스러운 컬러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앤틱 가구들이 딱 보면은 대부분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색은 맞아요. 하지만 아, 변색의 우려가 있는, 왜 반영 과정에서 다크 브라운하고 그냥 브라운 계열은 변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색소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술 스킬입니다. 만약 1, 2년 사이에 아무리 변색이 되지 않는 색소라고 하더라도 다 빠져야 되면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변색이 되거나 1년, 2년 사이에 뭐 까만색 눈썹을 만들든 빨간색 눈썹을 만들든 변색이 되든 어쨌든 간에 1년, 2년 사이에 다 빠져 없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붉은 눈썹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보면은 기술자들의 수압은 이렇게 바늘로 바늘 꼈을 때 피부를 누르는 힘입니다. 이 힘이나 아니면은 선을 그었을 때 긋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된 시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의 피부 컨디션입니다. 자, 피부 컨디션.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색소를 말할 때 고객의 피부, 뭐 지성이냐 건성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피부 톤이 뭐 밝거냐 어둡냐, 또 민감성 피부냐, 또는 컨디션 중에 하나를 플러스 굳이 시킨다면 눈썹의 털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색소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발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발색은 뭐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컬러의 이미지를 발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색소를 넣고 탈각의 기간이 지나고 딱 남아있는 그 정도, 그거를 발색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시술 후에 뭐 2,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살짝 진하게 쫙 살아 올라오는 것을 발색이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말씀을 하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싶은 발색의 의미는 시술 후를 얘기를 합니다. 한 달 후 정도를 우리가 발색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 회사의 제품을 C라는 사람하고 D라는 사람하고 시술을 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컬러로 발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기술자들은 어떤 A라는 회사에 A-라는 색소를 썼을 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색소로 컬러 이미지로 발색이 된다라고 홍보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27년 동안 해보니까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C와 D 사람이 피부 컨디션이 DNA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나와도 정확하게 같은 색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엠버 눈썹의 컬러를 딱 두 가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브라운과 이거예요.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또는
브라운을 저는 잘 안 쓰죠. 여기서 그레이가 들어가요. 그레이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컬러를 딱 두 개만 사용을 했고, 플러스 여기서 변색 방지용 무엇인가를 사용을 했죠. 제가 여기서 제품 이름을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이게 경쟁 상품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어떤 색소가 괜찮다, 어떤 제품이 괜찮다라고 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또 저를 또 뭐 궁시렁 하겠죠. 그래서 색소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레이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을 여러분들이 5대5, 4대6, 6대4로 비율로 섞었다. 그러면은 그레이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이 피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5대5, 4대6, 6대4 또는 뭐 7대3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십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또 이 반영구 화장 컬러 중에 단일 색소 이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거는 저는 금기시하고요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들어가는 색소이기 때문에 변색은 거의 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색소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색소로 적당한 배합비를 맞춰서 색소를 섞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색소를 컬러 이미지를 이쁘게 만든다고 해서 세 가지 이상의 색소를 쓴다. 그러면은 이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섞어 봅시다. 5대 3대 2. 자, 이렇게 나오겠고 4대 3대 7 3. 자, 이런 식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달 뒤에 봤을 경우에 색소 이미지가 살짝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색소 중에 어떤 색소가 어떻게 변해서 지금 현재 발색 정도가 보이는 것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이 배합비를 맞출 수 있는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가장 좋은 비율인 5대5, 4대6, 6대4 정도만 섞어서 발색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터치 때는 이 배합 비율을 살짝 다르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색소는 죄가 없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색소는 죄가 없습니다. 기술자의 기술과 스킬이 문제이지 오히려 변색이 잘 안 되고 잘 안 빠지는 색소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기술과 스킬이 잘못 칼질이 된 엠보 눈썹은 오래도록 이상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칼질을 막 선이 예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선이 이렇게 구불하고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거 빨리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지는 색소만 원했던 기술자가 칼질이 잘못되어 있을 때 색소가 이게 그대로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색소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자의 칼질이 문제지. 반영구 화장 기술은 그 기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을 제외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가 40대 건성 피부 또는 피부가 하얀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연구가 되고 기술 교범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40대 건성 하얀 피부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이 기준에 벗어나면 전부 핸디캡이에요. 나이가 만약에 20대, 3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빠집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더디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이거는 피부 활성화 현상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이 한 10년만 정도 되신 분들도 임상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반영구 화장 기술이 최소 1년, 2년 정도 유지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된 기술은 오래도록 좀 남았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반영구나
기가 막히게 잘 된 반영구도 1년, 2년 안에 다 빠집니다. 거의 다 빠집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기술을 잘못 배운 기술자나 세미나만 다니신 분들, 여러분 뭐 좀 분들이 반영과장 색소를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영과장 기술은 반영구 색소를 사용을 한다고 반영과장이 아니에요. 반영구 색소를 사용했더라도 기술이나 수압이나 스킬에 실패를 하면 문신 눈썹처럼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푸르댕댕하게 남지는 않아도 뻘겋게 남는 것도 10년, 20년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은 눈썹이 변색이 되어서 이상한 컬러로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죄송스럽지만 초보 기술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색소 이름만 보고 색소를 선택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쁜 색소 이름의 색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술했을 때 잘못 시술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색소를 판 재료상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색소를 잘못 사용한 기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어떤 재료상께서 우리 색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만약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색소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분명히 1도 안 변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내가 써보니까 변하더라. 그럼 재료상은 또 뭐라고 할까요? 너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는 100%는 없다. 100%가 불가능한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에 근접한 그런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막 그냥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쁘고 좋아 보이고 색소가 이뻐 보이고 색소 이름이 이쁘고 이런 색소는 사실은 기술자들이 조금은 그런 이쁜 색소를 산다고 해서 기술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소를 이름만 보고 선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칼질을 좀 잘 할 수 있는, 엠보 기술을 얘기하면 침법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